이 조국 게이트의 흉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웅동학원을 만신창이로 만들며 진행된 사학 투기 게이트, 편법 증여, 재산 증식 의혹을 넘어서 이제는 청와대 권력형 비리 펀드로 커지고 있는 조국 펀드, 그리고 온갖 특권과 불법이 동원된 반칙 인생, 조국 게이트는 좌파 권력의 논스톱 종합형 비리입니다. 조국 펀드,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이익 설계 구조입니다. 현직 민정수석과 그 일가가 자금을 투입한 펀드가 공공분야 SOC 사업 투자로 수익을 낼 궁리를 했습니다. 조국 펀드의 투자 운용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오촌 조카라는 증언은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업체 선정 시 조국 펀드로 특혜를 줬다는 유착 의혹도 나옵니다. 나랏돈 빼먹기는 물론 우회 상장을 통한 주가 조작 의심도 있습니다. 조국 펀드 수사는 한마디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딸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법을 지켰지만 지탄을 받을 만했다며 은근슬쩍 위법 시비를 피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범죄이기에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부정 청탁,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고발했습니다. 대충 욕이나 먹고 뭉개자는 생각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존재해야 할 운동학원이 후보자 일가의 부를 위해 여기저기 뜯겨지고 휘둘릴 동안 이사로서 또 가족으로서 사실상 일조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사로 등재도 안 한 부친 건설사의 법인카드를 쓴 정황, 심지어 운동학원이 빌린 대출금이 후보자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심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 법의 엄정한 수사와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껏 이미 11건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정수사, 기대 자체가 헛된 희망입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도 듣는 척도 안 하고 감싸돌기에만 급급한 대통령 최측근 권력 실세입니다. 결국 답은 특검뿐입니다.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검법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 청문 일정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독자적으로 대국민 변명을 갖겠다고 합니다. 정식 인사청문회가 자신 없으니 사전 힘 빼기를 통해 한 차례 여론 물타기를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스스로 위법하고 위선하고 그리고 위험한 후보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어제 이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또 청와대는 모두 합의를 번복하겠다, 법의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임위 간사단 합의를 갖고 정말 번복하겠다는 이야기는 국회 역사상 정말 듣다 처음이고 보다 처음이고 살다 처음입니다. 이 원내대표 합의도 번복됐다. 원내대표의 중요한 합의는 의원총회 추인을 받는 거고요. 이 상임위 간사들끼리 의사일정 합의까지도 지금 번복하겠다. 오죽 끝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국민 뜻에 반하는 후보를 감싸고 그리고 강행하겠다는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모습입니다. 정의당이 이제 청문회 보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왜 그런지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주에 이 선거법 어떻게 또 제2차 패스트트랙 폭거를 좀 만들 것이냐, 그것이 성공할 것이냐, 그거 쳐다보면서 정의당이 지금 데스노트 올리는 것은 청문회 이후로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당의 이러한 얄팍한 모습에 국민들이 정의당을 국민들의 데스노트에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관해서 앞으로 이 전체적인 이 전략을 좀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지금 이 정권이 정말 무도하게, 정말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임명을 강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전력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그리고 조국 후보가 얼마나 과거의 조국과 다른 위선적인 후보임을 그리고 또 위법적인 후보인지를 증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패스트트랙 관해서 조금 간단히 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보니까 이 패스트트랙은 문재인 정권의 수명 연장용 신독제 프로그램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는 폭거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또다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일소위가 어제 또다시 날치기 했습니다. 전체 회의 날치기마저 기도하려는 것을 간신히 긴급 안건조정위원회에 신청으로 저지했습니다만 지금 이마저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법 57조의 2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시한은 90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 활동시한을 앞당기려면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법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9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90일을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입법 취지를 외면하고 오직 또다시 날치기 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법도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저희로서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 다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민감용 경찰청장이 강제 구인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경찰 권력으로 입법 권력을 제압하고 삼권 분립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런 신호로 보입니다. 경찰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을 앞세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범죄 혐의자 장관을 앞세워 야당을 괴멸시키겠다는 것, 저는 이 정권의 신독재,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문회 일정은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우리 청문위원들로부터 취합한 정인의 숫자가 80명이 넘습니다. 하나같이 이 제기된 의혹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국민청문회 수용한 그 충정으로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정인들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밝히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정인에 대해서는 전격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는 정의당 의원이 없습니다. 정의당에는 조국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소명 요청을 한다고 해서 어제 청문준비단에서 정의당에 30쪽 분량의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문위원이 있는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물론 민주당에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 소명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에 전달한 소명자료를 자유한국당에 제출하라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보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에 제출한 자료에 가감 없이 그대로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 준비단 측에 연락을 하니 후보자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정의당에는 보내고 한국당에는 못 보낼 뭔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그 소명자료를 보고 청문회 이후에 데스노트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까? 조국 후보는 정의당에 낸 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톡으로 받은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계속 보셨겠지만 야당이 아무리 부적격 인사에 대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은 단 한 번의 귀 기울임도 없이 16번이나 연속해서 임명장에 도장을 찍어왔다. 조국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동문서답이나 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야당에 대한 조롱과 공격이나 일삼다가 형식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청문회를 종료하고 이미 찍어둔 임명장 받으러 갈 것이다. 대통령은 또 청문회에서 많이 당한 장관이 이런 더 잘한다더라 같은 소리를 하며 야당과 국민을 비웃을 거다. 이미 태국 등 순방 예정이니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임명할 것이 뻔하다. 오직 국민들만이 조국 임명을 막을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제 제가 청문 일정을 합의하고 몇몇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왜 청문회 합의를 해줬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 이분이 워낙에 대통령이 청문회를 하고 나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다 보니 국민들 인식은 청문회를 하면 그 후보가 어떻든 간에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안 해야만 임명을 안 하는 걸로 이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더니 잘 알겠다. 주위에 그렇게 잘 설명을 하고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런 행태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어제 이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고 나서 저도 이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청문회 왜 들어가냐? 여기는 조사받아야 될 사람 아니냐? 그 판을 왜 깔아주냐? 이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사흘, 최소한 사흘을 주장했는데 그것도 왜 양보를 하냐? 그랬는데 저희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이 청문 과정, 후보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도는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싶어서 좀 다소 불만스럽지만 그거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마치 그것을 다시 뒤집을 듯한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은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청문회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맨날 말로만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뭐 진실을 또 밝히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겨우 이틀 하자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은
이거 정말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다는 속내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평생을 특혜와 꼼수로 살아온 후보답게 청문회도 특혜, 갑질로 하려는 겁니까? 이제 국민 청문회 하려고 하다가 그게 또 여의치 않으니까 무슨 대국민 담화, 대국민 설명회? 왜 다른 후보하고 이렇게 달라야 합니까? 조국 후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청문회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혼자만 별도의 특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 말이 안 됩니다. 증인을 많이 신청하겠습니다. 일단 배우자부터, 여러 가족 비리의 핵심에 있는 배우자부터 신청하고, 그 의전원 교수들, 또 뭐 의대 교수들 관련되는 분들 다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국민적인 의혹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7곳에 걸쳐서 6명의 학자들의 논문을 표절했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표절은 물론 제2차 문헌 표절까지 해서 무의식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2008년 서울대에서 행한 후보자의 표절 예방 교육을 하며 표절 유형을 각주 절도와 재인용 문제 등을 설명한 바 있는데 박사 학위 논문에 여실히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학술 논문 자기 표절 부분에 대해서도 약 20여 건의 자기 표절 및 중복 게재 등을 확인했는데 대부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으로 문제 없다고 결정돼서 서울대 위원회의 결정적 미심쩍은 부분이 지금 현재 적지 않습니다. 2008년 이전 논문이 대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표절 기준이 없었다고 했지만 2011년 12월에 쓴 자신의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출처 표기 없이 다른 논문집에 2014년 8월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사 논문 의혹 관련해서 버클리의 해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착 의혹이 의심됩니다.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는 2013년 당시 버클리대 존 유 및 로렌트 마일리 교수의 도움으로 버클리 공식 문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문서를 전달을 받아서 서울대 측에 제출을 해서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 문제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2014년 8월의 영문 논문은 바로 존 유, 그 다음에 로렌트 마일리 교수가 공동으로 편집한 논문집에 수록된 것으로서 양자 간의 수상적인 관계를 잘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기 표절로 점철된 논문을 실어줄 정도로 존 유 교수와 조 후보자는 표절과 관련된 동지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인사청문회가 9월 2일과 3일로 합의가 됐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아무리 여야가 합의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국회를 무시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저희들도 처음 봤습니다. 9월 달에 청문회가 끝나면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결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단단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와대 비서실장, 또 안보실장, 정무수석 등이 경쟁하듯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표출한 것이고,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읽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당이 오늘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재논의한다고 합니다.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 한다고 했던 여당입니다.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또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당하다고 한다면 이틀이 아니라 열흘이라도 청문회 하자고 나와야 될 그런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 이름 팔지 마십시오. 그런 궤변 정말 같은 국회 내에서 좀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여당의 이 정부 업무가 좀 도를 넘었다. 제가 이제 기재위에 4년째 계속 소속돼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저희 그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 질의하는 거 보면 다 정부에 대한 따끔한 이 지적과 질책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정말 이 정부에 대한 지적과 질책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이 정부 보호 업무, 정말 국회가 뭐 하는 기관인지도 모를 정도로 도를 넘었다. 그리고 민주당의 목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모두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 일가가 자인한 그런 이 비리와 모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김성태 우리 전 원내대표 사건을 보면 말이죠. 그 따님이 KT에 취업한 것이 2011년입니다. 그 2011년 사건을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사람들을 체포 수사해서 이석재 회장 등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결국 본인을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직권남용도 안 되고 업무방해도 안 되고 공소시효도 다 지나고 그 딸 한 사람 이 취업과 이번 사건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전재수 씨, 조은양 씨 호소문에서 스스로 이제 인정을 했죠. 우성 빌라 대금 2억 7천만 원은 조국 후보 부인이 냈다. 목적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본인이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했음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거 보셨을 겁니다. Q&A 자료집 이게 청문회 준비단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뿌린 거죠. 참고용으로 보라고. 그래서 이 내용대로 좀 말하자면 질의해 달라고.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혼한 전처가 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느냐? 그 대답에 시어머니랑 같이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을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하라고. 그런데 이 본인 이 호소문에 보면 조국 후보의 부인이 시어머니한테 돈을 줘서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돈을 주면서 같이 집을 보러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같이 살아서 든든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질적으로 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이혼한 부인이 시어머니랑 같이 집 보러 다니고 시어머니한테 돈 받아 집을 사는 그거는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 얄팍한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동생 조건의 입장문에 보면 이미 청산된 고려시티 개발의 채권을 조은양과 또 새로 설립한 코바 C&D에 양도를 했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Q&A 자료집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 청산이 되었지만 채권 채무 관계는 남아있다. 권리 관계는 남아있으니까 양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산을 해야 된다면 권리 관계가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채권 채무가 다 있습니다. 아마 부도가 났으니까 채무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채무는 하나도 변제하지 않고 채권만 빼서 빼돌린 겁니다. 이것도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변명이라고
그때 청산 당시에 채권 채무 관계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채권을 빼돌릴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없는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스스로 그때 부도나면 채무가 더 많으니까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채무는 다 하나도 변제하지 않고 이 채권만 빼돌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급학원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서 결국 업무상 배임으로 운동학원 재산을 빼돌려 했다는 걸 빼돌리려고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국 후보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이런 발표할 수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점도 자 전재수 씨 100억대 채권은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운동학원의 전 재산은 이제 조은양 씨한테 가게 돼 있는데 그 재산은 뭐 발표문 어디를 봐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학원의 채무만 결국 빚더미만 사회에 환원하고 100억대 채권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100억 재산을 빼돌리겠다. 그거를 시인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펀드를 또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여기 김영남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0억 5천 펀드에 들어간 10억 5천은 회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고 계획적인 부분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국대 의대 인턴 논문 사건, 그 다음에 UN 2008년 12월 UN 인권 인턴십 프로그램. 여기는 경비만 200만 원이 듭니다. 부모가 안 대주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2009년 5월 이거는 조국 교수 본인이 주관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관한 국제학술회의의 인턴으로 활동하는 것. 그 다음에 2009년 7월 공주대 인턴. 그 다음에 8월 2일에서 8일 도쿄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발표자로 참가. 또 8월 한국물리학회가 주최한 여고생 물리 캠프. 그리고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그리고 딸이 낙제했을 때 이 사진 다 보셨을 겁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그 조국의 어머니랑 같이 가서 그림 기증한 등등 그야말로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딸을 위해 노력한 아버지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그 뭐 비리와 부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특검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다.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투기 부분, 여기에 대해서 그 조국 부인의 매매 예약 행위가 나오죠. 이 매매 예약은 이 부동산 투기,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냥 보통 투기가 아니고 이 매매 예약 이 수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그런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00억대 허위 채권에 대한 업무상 배임, 그리고 운동학원에서 제출된 자금 50억 원의 행방, 그리고 딸의 부정 입학 관련 업무방해 행위, 교사 채용 2억 의혹,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 내용. 그리고 이 보면 조국 후보라든지 부인, 그다음에 동생이 있죠. 이 일가가 정말 경제 공동체로서 같이 행동을 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전체에 대한 그 작은 흐름의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이 장학금 받은 것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원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김성태 의원 그 자녀 취업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처럼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1,200만 원 지급한 것은 뇌물 공여의 혐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소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은 당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장학금이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었으면 누군가는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추천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로 적법한 과정으로 추천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추천했다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추천을 했으면 이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입니다. 지난 일요일 제가 밝힌 바와 같이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를 내세워서 인수한 비상장사인 웰스 CNT와 역시 조국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 코링크 PE에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인 WFM의 합병 과정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람이 조국 일가입니다. 이 우회적 합병을 기획하면서 수많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조사만 하면 하루 이틀 계좌만 들여다보면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검찰 인사, 코드 인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내 편은 영전시키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놨던 검사들은 좌천시켜서 사직하게 만들었던 코드 인사가 빚어왔던 검찰 장악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제가 일요일날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장사인 WFM이 비상장사인 웰스 CNT와 합병할 계획이 없었다면 당장 저를 명예훼손 내지는 신용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오던지 적어도 상장사인 WFM에서는 공시를 통해서 합병을 계획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FM과 웰스 CNT 관련자들 모두 지금 잠적한 채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 그리고 범죄 혐의가 넘쳐나는 아주 문제 많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또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더라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재 선언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하는 민주주의를 거추장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해서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북중러 체계로 편입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대한민국은 매우 위기에 처할 것이고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믿는 것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남은 청문회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만 얼렁뚱땅 해치우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시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어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가장 국민적 의혹이 크고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장학금 수령과 입시 비리 의혹만 수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까? 왜 저희들이 고발한 웅동학원, 사모펀드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검찰에게 알립니다. 이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시도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지금 막 속보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 의도를 김도읍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하는 신용만 보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진정한 수사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유사일에 장관 후보자, 그것도 다른 장관 후보자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것도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검증 단계에서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과연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 처리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비공개합니다.